네, 여기는 마감 전략입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그중에 한 분씩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2,000포인트 이하인 추격 매도를 자제하자, 관망해보자라고 지켜보자 이렇게 전략 보내오셨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보내오셨는데요. 네, 그다음 우원명 전문가는 낙폭이 좀 컸던 자동차와 증권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마감 전략도 보내오셨군요. 자,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멈칫거리더니 결국에는 매도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현물 쪽에서의 그 매도 강도가 꽤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강화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외국인이 3일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던 외국인의 시각에서 다소 좀 물러난 듯한 이 기조가 바뀌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 상황으로 왔고요. 여기에다 지금 베이시스도 계속해서 좀 위축되고 있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같이 가세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상에서의 악화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물론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돼주면서 지수 2,000포인트 위로 다시 들어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노력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 구도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는 그런 등락만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루 양봉, 하루 음봉, 그 다음 날에는 또 양봉, 이후에는 음봉, 이런 징검다리식의 그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문제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더불어서 장중 흐름 속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속임 매매가 계속 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짝 상승 후에 다시 장중 내내 좀 아래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설사 장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고, 좀 욕심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저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에 임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흐름상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오늘 종가상에서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종가상 199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한다라면은 기존의 2000 중심의 등락 구간이 지속되는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199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1950포인트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매수와 관련된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을 견지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일단 종가 1990포인트 회복 여부가 중요한,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들려주셨군요. 네,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일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대형주의 빠른 순환매 장세를 얘기했고요. 낙폭이 큰 종목은 오히려 매수다. 매수 이야기 해주셨네요. 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놨습니다. 매매 조절이 좀 필요해보고 있고요. 관망하고 완급 조절하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수급이 불균형해지고 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계속 동반 매수 종목 강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연결이 아니군요. 네, 나중에 연결되면은 동반 매수 종목들의 현황은 어떤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부의 PIB 센터 김춘석 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우신 부장 연결 맞군요. 네. 김우신 부장 연결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뭔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종목에는 계속 관심을 두자고 하시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좀 우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죠. 1월 첫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약간 눌리는 모습, 이 나오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오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그런 주가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낙폭이 좀 깊어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종목들 낙폭이 좀 깊어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한 축의 수급이 좀 무너졌을 때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양쪽 다 수급이 무너졌을 때는 더더욱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짧은 트레이딩 관점이든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이든 간에 이러한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최근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코스피 5종목, 코스닥 5종목, 이렇게 10종목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그만큼 수급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우선 현대차가 가장 먼저 좀 눈에 좀 더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흐름이 오늘 외국인이 약 한 62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72억 정도 매수해 주는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지지가 받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나금융지주, 오늘 시장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 26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이 37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LG U+도 오늘 시장 약세 구매에서도 불구하고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몇 종목 좀 보게 되면 태광 같은 종목이 오늘 기관이 한 6억 정도, 외국인이 한 3억 7천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다는 걸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실리콘웍스처럼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테라스메콘이라든지 아니면 SM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나름대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신다면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을 짜실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철저하게 선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